죄송합니다. 너무 경박스럽네요. 되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센터장님 너무 싫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혀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혀에 달려.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육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신 거 아니죠? 이거 내 멘트인데? 이거 멘트 욕심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유쾌, 상쾌, 통쾌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고 계신 분은 또 손님 변호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정말 꼭 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로스쿨 입시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계속 오신대요.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1, 2부에서 우리가 뭐뭐 알아봤죠? 1부에선 저희가 정량평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2부에서 2부에서는 뭐 정성평가 내지는 뭐 로스쿨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네, 최근에 루머들. 입시 설명회 다녀오신 따끈따끈한 이야기. 3부에서 뭐 얘기할 거죠 오늘? 3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면접 듣고 싶습니다. 면접이요. 아, 네, 면접. 우리가 자소서까지 지금 썼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붙었어. 네. 붙으면 이제 면접 봐야 되잖아요. 면접을 가야죠. 오들오들. 면접 보실 때 어떠셨어요? 인생에서 망친 면접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면접이었어요. 근데 붙었잖아요. 두 번째는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두 학교를 봤는데 가군 나군. 네네 떨어졌던 면접은 엄청나게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건 인생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최악의 면접이다 라는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장 덜하고 면접 봐가지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가군 같습니다. 나군 있으면 전략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을 쓰고 네. 하나는 약간 도전, 맞아요. 그런 하나는 것도 상향, 중요해요. 하나는 안정. 네. 맞아. 그런 방금 것도. 가군 나군 말씀하신 게 지원서 쓸 때 두 네.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가군 맞습니다. 나군 학교가 네. 나뉘어져 있고. 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두 개까지 지원. 예약. 네. 근데 가군 나군이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나요? 네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밸런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군나군 설정하는 거는 대학교들의 전략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대학 전략이니까 해마다 바뀌기도 해요, 가군 나군. 거의 안 바뀌긴 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정말 어떤 특단의 어떤 그런 결단했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가군에 있던 또 학교들이 나군으로 간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학교마다 전략이니까. 네, 한양대가 이제 나군으로 갔어요. 네, 나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별로 가군 나군 쪼개서 둘 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요? 네, 같은 학교가 욕심쟁이네요. 가군 나군 그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각 학교들이 더 좋은 인재를 채용이란다. 더 좋은 인재를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예. 법학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소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트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어떤 취지 자체는 법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여서 법학을 가르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법적 내용을 물어보진 않죠. 하지만 어떤 사고 과정은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교수님조차 모르는 정체불명의 졸업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뭔가요, 교수님? 몇 가지 얘기 안 해주세요. 이것이 리걸 마인드다. 리걸 마인드 있잖아.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 번역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네 거기까지는 태클 걸 수가 없고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리걸 마인드.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논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스터디인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해야 돼요. 네, 실제 스터디, 면접 스터디. 면접 스터디를 해야죠. 왜냐하면 특히 요새는 직장도 다니고 이랬었던 분들은 뭐 직장 면접 물론 너무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직장 면접도 있고 뭐 대학원 다니시던 분들은 뭐 대학원 가면서도 뭐 교수님 면접하고 이런 학과 면접 보니까 하는데 사실 많은 케이스는 이제 그냥 학부로 졸업하신 분들이 인생의 두 번째 면접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훈련 같은 것들에 본인이 경험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은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그냥 말을 잘하고 말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해도 뭐 더듬어도 엄청 떨어도 내 주장과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이 조금 안 되어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학교 다니면서 할 일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이 없고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좀 잘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 내용 너무 알차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면접 스터디를 꼭 하시고 실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중 뭐 교재들 아니면은 선배들의 어떤 그런 면접 족보들 같은 것들이 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다들 후기들도 올리고 저기 2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로스쿨에 관련 정보들을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올리잖아요. 카페나 거기에 면접에서 뭐 나오는지 올려놨거든요. 사람들이 후기로 쓰거든요. 어느 카페가 제일 유명해요? 서로연이라는 카페. 네. 서로연. 네, 서로연도 있고 그리고 학교들별로 각 학교에
뭐 커뮤니티들 같은 게 또 있어요. 뭐 그런 데도 많이 올리기도 면접 하고. 복귀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면접 맞습니다. 문제들을 진짜 신기하게 그 면접군이 어느 학교는 면접이 막 지문을 이렇게 주고 읽으라고 한 다음에 맞아. 종이를 뺏어가요.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 종이를 뺏어가고 메모지를 허용하는 데가 있고 또 허용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한 4-5개 주고 가서 이제 면접장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걸 다 외워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몇 명만 있으면 면접 문제 보고는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수랑 대화했던 내용을 다 복귀해요. 진짜로요? 기억해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대답을 했는데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첫 번째가 봤던 학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텍스트를 주고 이렇게 쫙 복귀해가지고 하는 곳이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두 번째 조금 텍스트가 짧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언변과 이렇게 형식으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다 다른데 맞아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기방, 하나는 문제 푸는 방, 하나는 문제를 풀고 대기하는 방. 그 다음에 면접방. 그러니까 많은 데는 이렇게 4개까지도 있거든요. 되게 잘하세요. 네? 되게 잘하세요. 뭐 제가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아요. 면접 지식은 왜 있는 거예요? 면접 복귀 글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다. 수험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를 호명이 되면 문제를 풀러 가요. 그러면은 한 이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뺏어가요. 종이를 뺏어가면, 그러니까 메모지를 주는 데가 예를 들어 메모지를 허용하는 데라면 메모지를 하나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기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호명이 되면은 이제 그 쪽지를 들고 가는 데가 있고 안 들고 가는 데가 있고 이제 가서 이제 교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질문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5개면 그 중에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그거를 면접 볼 때 교수님들 앞에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데가 있고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면접을 가버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알고 중요해요. 있던 지식은 이건데 갔더니 완전 달라. 이러면 또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이제 같은 학교를 지망하는 친구들 그쵸. 면접 스터디하는 게 최고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학교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너가 지원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니까 간학원이 같이 다 갖긴 하고. 힘드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죠.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보통 서류 일단 지원해놓고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나요? 보통? 보통 아니면 뭐 그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면서 스터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소개서 스터디와 면접 스터디를 함께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효율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학원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에서. 네, 왜냐면은 자원이 학원에서 풍부하잖아요. 스터디를 짜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자기소개서 겸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지도를 이제 학원 선생님이 해주면서 스터디를 운영시키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잘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네. 그 학교 붙었으면. 붙었으면 네. 근데 놀면 3년을 되나요? 다녀야 되네요. 붙었으면 놀면 3년 다녀야죠. 3년 다녀야죠. 3년 네. 다녀야 대학교 하고 1학년 때는 원래 노는 거 아닌가요? 로스쿨 3년은 일단 정말 엄청나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네. 왜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제 로스쿨 붙었으면 이제 땡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아까라니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녹화 시작하기 전.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예. 이제 그 뭐지? 변시.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2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이 합격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한 70에서 80%까지 있던 게 최근에는 뭐 40%대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올해는 그게 50%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2명 중에 1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첫 번째는 그거 변호사 시험을 붙기 위해서 3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그 진로들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가 좀 자세히 하긴 할 건데 로스쿨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경우에 마치 수시처럼 로스쿨 다니는 중에 결정이 돼요. 나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2가지. 나의 소위 진로 때 컨펌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펌도 그렇고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뭐 검클빅이라고 해서 검찰 가는 거, 뭐 로클럭이라는 또 법원에서 일하는 걸 가는 거 이런 것들 해서 진로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사실은 쉬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로스쿨을 붙은 다음에요. 바로 휴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도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아니고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빅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뭐지 2학년 여름 방학 때 컨펌을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3학기 성적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었던 게 뭐냐면은 학교들이 이제 1학년 성적을 가지고 1학년 겨울에 그러니까 1년 다니는 애들을 이제 미리 그쵸, 영입을 다 끌어가는 하는 거죠.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2학년으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1학년들은 안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이거 뭐 그 뒷 얘기들이 있는데 해주세요. 너무 특정 학교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예 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로스쿨에서 검클빅이라는 로스쿨 얘기를 하려면 로스쿨 생활 얘기를 하려면 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그쵸. 없죠. 네. 그치. 검클빅이라는 세 가지 진로가 있는데 검찰, 그다음에 그러니까 로클럭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이 되는 거, 그리고 빅 이래서 빅 소위 말하는 빅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법무부 회사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빅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주님 말씀해주신 그 컴펌이라는 것이 세 번째 그 빅펌,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미리 자기들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거죠. 근데 이 영입하는 어떤 비율이 사실은 되게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5개 로스쿨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특정한 소수 몇 개의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 100에서 200명을 다 거기서 데려가고 나머지 학교들 뭐 10몇 개 넘어가는 학교에서는 뭐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편중이 심한데 그 특정 학교에서 우르르 많이 뽑아가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 2학년 때 다 몰아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게 학생들은 검클백 세 개 중에 뭐 하나 담으면 좋지만 또 학교 입장에서는 세 개 다 고루고루 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빅 회사에서 데려가는 거는 사기업이지만 사회사지만은 그 검찰과 또 로클럭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것도 공직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으로서 좀 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으니까 그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뽑혀가는 그 소수 학교에서 우리 애들을 공직에 많이 보내고 싶으니까 너네 1학년 때 우리 안 보내겠다 애들. 그럴 때 회사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도 안 뽑을게. 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 때문에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럼 검클빅이 그러니까 이렇게 검- 사실 예전에 사실을 보면 사법연수원을 간 다음에 사법연수원 성적을 때로 그렇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 성적대로 아, 근데 이것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연수원 성적. 그게 되게 문제였던 게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문제가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판사 자르고 검사 자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법고시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검판사가 바로 되지는 못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요. 로스쿨 다니면서 바로 뽑혀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이제 다니는 와중에 2학년 2학기 때 검찰 관련된 과목을 하나 듣고 그다음에 3학년 그 여름 지나고 2학기를 거치면서 이제 검찰에서 나와서 하는 수업의 성적과 내가 검찰 가서 한 실무 수습 성적과 그다음에 시험을 또 본시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시험을 쳐가지고 그 최종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뽑혀요. 그러면 수시처럼. 네. 그 이제 검클빅 중에 검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 그 친구들은 졸업하자마자 이제 검사가 검사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클럭은 뭐냐면 재판연구원이라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는 연구원들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판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판사를 예전에는 이제 바로 사법연수원 네, 판사가 네. 됐는데 이제는 검사 든 경력이 변호사든, 있거나 네.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로클럭 연구원 중에서도 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클럭 연구원에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될 수는 없고 10년 경력이 필요한데 이제 10년? 네, 10년 경력이 필요한데 로클럭 이제 3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많은 직업 중에서 법원에서 일을 할 정도로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실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10년 뒤에 그 애들 중에서 판사를 뽑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라는 어떤 예측과 그리고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판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로클럭을 가려고 하고 아직은 있죠. 10년이 안 됐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모르는 거지만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10년인데 네. 그러니까 앞에 기수까지는 5년이어서 이번에 이제 제 동기도 이번에 판사 임명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로클럭 그 친구도 3년 하고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일을 한 3년인가 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시험을 봐서 판사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판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혹시 이 청취자들이 계시면요. 지금 로스쿨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로클럭을 가서 법원에서 일을 한 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이제 뽑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법원 근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계속 붙어 있는. 그리고 판사들이 봤을 때 저 변호사 일 잘하네? 약간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눈에 띄어야지 나중에 그 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 대학 교수 임용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음. 싶으면 이제 박사하고 포닥 같은 걸로 그쵸. 어떻게든 계속 붙어 학교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 강사 거죠. 그렇죠. 해서 계속 붙어 있다가 임용할 때 다 레퍼런스 책도 해요. 주변에 평판이 이런 것도 체크도 많이 하고 더 그러니까 힘들어졌네요. 힘들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로스쿨 1학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성적이 너무 중요하고 계속 과도한 경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학을 한 다음에 1학년 때 들을 과목들을 학원에서 배우고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어, 지금도 맞습니다. 그런 친구 많습니다. 예. 1학년 성적이 그러면은- 너무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인 게 사람이 사실-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1학년 때 성적이 잘 나왔던 보면, 친구들은 그 성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공부를 저 열심히 맞아요. 하고 약간 그런 것도 거의 뭐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로 공부들을 많이 하죠.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로스쿨 몇 학점 듣나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보통 한 15에서 18학점 사이 정도로 들어서요. 네, 아, 학교마다 좀 점수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학점수 많지 않지만 이제 음. 한 과목이 주는 그 로드가 로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네, 많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공부해요. 술도 안 먹어요. 로스쿨 사람들은.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요. 네. 그 와중에 술을 먹어요. 술을 내가 즐기지 않는 이상 음. 사람이니까 뭐 정말 밤새 공부하고 정말 그 남은 그 12시 11시 가가지고 술을 먹고 1시 2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술 싫어하거나 이런 친구도 그냥 자기 패턴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매일매일 평소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시험이 그만큼 자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시험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근접한 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의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매주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로스쿨의 생활은 되게 멘탈 싸움도 되게 큰 게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실 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정신줄을 놓는 순간 놀아도 그냥 뭐 중간고사 한참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평소에 뭐 티가 안 나네요. 티가 안 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내일 시험 보는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알기로 그 로스쿨 그러니까 그냥 법 공부 같은 게 약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엔 암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암기는 2달 뒤에 중간고사 보는데 지금 공부한다고 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기인데 이해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암기도 암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네. 되게 논리학적인 학문이에요. 논리적인 어. 학문이어서 네. 그리고 공식이 공식 있고 같은 네, 공식에 네. 사례를 적용해서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외울 공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 수학 공식도 그렇잖아요. 공식을 다 외울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야지 응용도 되고 공식도 정확히 대입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수학도 암기 과목이죠. 공식을 그렇죠. 외워야 공식 외워야 되니까 예. 문제 푸는 방법도 외워야 되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외워야 할 공식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하룻밤 벼락치기 하고 밤샌다고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렇죠. 맞아, 거기 로스쿨 시험은 때문에. 오픈북이라고 하던데. 아 정확히 말하면요 법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오픈북은 아닙니다. 그 오픈북 아닌가요? 아 법전에 되게 교수님 같아서 방금. 너희들은 법전인데 왜 문제를 풀지 못하니?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법전은 들고 갈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민법 두께 이만한 거, 형법 네, 두께 네, 이만한 네. 거 들고 갈 수 있는데 네네. 들고 가도 네, 볼 네. 시간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법전에 관련된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법 조항만. 법률 조항만 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과제를 아무 지식이 없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간략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로스쿨 생활 다 관통하는 거라서 모든 시험과 내용들이 사실 이런 건데 사례를 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적인 사안 문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거든요. 모든 시험 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사실 법 조문만 알고 있으면은 뭔가 풀 수 없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뭐 판례들, 법리들을 익히고 이제 외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법전만 있으면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들 아침에 뭐 한 9시쯤 나가가지고 밤 한 뭐 9시, 10시까지 이렇게 그죠 하는 최소한 거죠. 9시, 네. 10시까지는 진짜 하고 공부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뭐 한 뭐 7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더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대학교 있고. 때 학점 관리하느라고 놀지도 못했는데 음. 로스쿨 와서도 또 그렇게 공부해야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 이것도 참 와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런 친구들 우리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교 때처럼 살면 되는 거야. 대학교 때도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살았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살았고 로스쿨도 똑같이 살면 되네. 이게 내 삶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로스쿨이 도입된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막 이렇게 대학교 오자마자 막 법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하지 말라고 이제 무시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제 법조인이 되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꼭 검클빅이 안 가더라도 변시 합격률이 이제 낮으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또 해야죠. 소위 말하는 그 검클빅 말고 또 어떤 진로들이 있나요? 어떤 진로들이 있을까요? 저희 함께 또 대화 나누고 계시는 황병님과 키면님도 또 여러 가지 그쵸. 저 네. 들은 거는 이제 국선 변호인, 네. 또 있고. 그 다음에 사내 사내 변호사, 그렇죠. 네, 공익 전담 변호사도 있고 공익전담 네. 변호사.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시네요. 다 계시네요. 그쵸, 다 있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송무 변호사 이런 분들 그쵸, 계시고 송무 네. 변호사. 그러니까 또-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냥 변호사 사무실 네네. 이런데 네. 가는.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소위 어쏘 변호사라고 하는 네. 할 좀 수도 재밌는 있고 진로는 없나요? 좀 참신한 재밌는 진로. 거? 공익 전담 변호사 재미는 있어요. 이변님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검클빙 얘기까지 했고 네네. 그죠? 그러면 그 외에도 진로 있을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4부에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이 굉장히 스피디하시네요. 네, 반가웠어요. 잘 들어가요. 안녕. 4부에서 만나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